오늘은 상형 로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상형 로그는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쓰는 수가 10진수이기 때문에 상형 로그가 중요하다. 자, 기호르는 로그 10의 n 이렇게 나타내고 10을 생략하고 이렇게 로그 n 이렇게 쓰기도 해. 예를 들어서 로그 1000 그러면 얘는 로그에 10의 3승이지. 그래서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로그 100분의 1 그러면 10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우리가 이 상형 로그의 값을 가지고 원래 숫자의 자릿수를 유추할 수 있는데 상형 로그 값이 3이 나왔을 때 이 수를 보면 하나, 둘, 셋, 네 자릿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얘를 소수로 바꾸면 0.01 이렇게 되지. 그래서 상형로그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소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상형로그 값을 가지고 원래 우리가 알려고 했던 그 숫자가 자릿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형로그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로그 123 이러면 이게 세 자릿수이므로 2점 얼마의 근사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다른 방식으로도 이게 해석이 가능한데 로그 100은 2이므로 100보다 123이 조금 더 크지. 그리고 3이 되는 1000보다는 작기 때문에 로그 123이 2점 얼마라는 근사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그렇다면 로그 27 이러면 약 얼마 정도의 값을 갖게 될까? 이거는 10보다 크고 27이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으므로 1점 얼마 이런 값을 갖게 되는 거야. 자, 상형 로그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됐길 바래. 이번에는 상형 로그 표를 보는 방법을 배울 건데 자, 상형 로그 표란 0.01의 간격으로 자, 1.00부터 9.99까지의 수를 그 상형 로그 값을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 안에 넷째 자리까지 표현을 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로그 5.73의 상형 로그 값을 알고 싶다면 우선 왼쪽에서 5.7 이렇게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숫자를 찾고 소수 두 번째 숫자는 오른쪽에서 찾아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두 값이 만나는 점을 찾아주면 자, 0.7582가 되겠지. 한 개만 더 해보자. 이번에는 6.38 한번 찾아보자. 6.38 이렇게 찾아보면 로그 6.38의 상형 로그 값이 0.804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표현을 한 거고 1.00부터 9.9까지의 수의 상형 로그 값을 소수 넷째 자리까지 표현해서 표로 만들어둔 것을 상형 로그 표라고 한다. 우리가 상형 로그 표를 보는 방법을 공부를 해봤어. 조금 더 확장을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좀 전에 배울 때 로그 5.73이 0.758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렇다면 지금 상형 로그 표에 주어지는 숫자는 1부터 9.9까지만 있단 말이야. 그러면 로그 57.3의 상형 로그 값을 알고 싶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지 될까? 57.3은 5.73 곱하기 10이야. 그래서 로그 57.3은 1 더하기 0.758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로그 0.573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 자, 0.573은 5.73 곱하기 0.1이야. 자, 그러면 0.573은 마이너스 1 플러스
758이 이렇게 되는 거야. 10의 거듭제곱 수가 어떻게 곱해지느냐에 따라서 상용로그 값에는 그 거듭제곱의 지수가 더해지는 거야. 자, 이해 갔어? 하나만 더 해볼까? 로그 0.0573 그러면 0.0573은 5.73에다가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0.758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로그 0.573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좀 다른 해석을 한번 해보자. 로그 0.573을 마이너스 1 플러스 0.758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정수 부분, 0.758이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소수 부분은 항상 0보다 크고 소수 부분이니까 1보다 작은 이런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0.2418 이러면 이 마이너스 2418은 로그 값의 소수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이야. 자, 예를 들어서 로그 0.0573은 마이너스 2 플러스 0.758이 이렇게 됐을 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뉜 거고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2418 이렇게 계산이 됐다면 이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2418이 되는 거야. 자, 소수 부분은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마이너스 부분이 됐기 때문에 얘는 상용로그 값의 소수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 없어. 자, 이 부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도록 하자. 앞에서 상용로그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자. 로그 A를 정수 n과 소수 부분 알파로 나타난다면 n은 정수이고 알파는 소수 부분이므로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A의 자릿수를 의미하고 소수 부분 알파가 의미하는 것은 숫자 배열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로그 12.3 그러면 로그 10이 1이란 말이야. 로그 100은 2지. 그러니까 얘는 1. 얼마 얼마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로그 123 그러면 자 로그 100보다 크지. 100은 2니까 얘는 2. 얼마 얼마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로그 1230 그러면 자 이거는 1000이 10의 3승이니까 3이지 3. 얼마 얼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xx로 표현한 이 소수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다 같은 거야. 왜냐? 1, 2, 3, 1, 2, 3, 1, 2, 3 숫자 배열이 같으므로 저 xx 부분은 모두 같다. 그런 다음 정수 부분을 한번 보자. 12.3 그래서 두 자릿수였을 때 상황로그의 정수 부분은 1이 되고 자 이렇게 1, 2, 3 세 자리였을 때는 2가 되고 1, 2, 3, 0 하고 네 자리가 됐을 때는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로그 A를 n 플러스 알파라고 했을 때 A의 자릿수는 n 플러스 1 자릿수가 되는 거야.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n과 n 플러스 1인지 n과 n 마이너스 1인지 정수 부분을 n이라고 했을 때 자릿수는 n 플러스 1인데 a의 자릿수를 n이라고 했을 땐 정수 부분이 n-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지금 옆에 둔 것처럼 숫자를 가지고 유출을 하면 자 로그 1000 그러면 네 자리지만 로그 10의 3승이니까
3이 되지. 그래서 자릿수보다 정수 부분이 하나 작아진다라는 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다. 만약에 A가 소수일 때는 예를 들어서 로그 1.23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되면 얘는 0. 얼마지? 로그 0.123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그 다음 0.xx 이렇게 되겠지. 자, 소수 부분은 바뀌면 안 되고 정수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가 하나씩 되기 시작하는 거야. 로그 0.0123 이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0.xx. 자, 숫자 배열이 같기 때문에 xx는 다 똑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그 다음에 자릿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소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니까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A가 자연수였을 때는 하나씩 차이가 났어. 근데 소수일 때는 차이가 나지 않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가 소수일 때 로그 A를 마이너스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타낸다면 이 마이너스 n이 의미하는 거는 소수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 자, 이 경우 중요해. 중요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찍어주는 거야.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수일 때 로그 A를 구하면 이거 자체가 소수 부분이야. 그래서 상용로그 표가 1.0부터 9.95까지만 나왔던 거 아마 기억을 할 거야. 로그 A를 n 플러스 알파라고 했을 때 A의 최고짜리 수를 찾는 걸 알려줄 건데, 자,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할 때 n은 그대로 두고 이 알파를 로그 A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지금 A의 최고짜리 수 이거는 숫자 배열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소수 부분인 로그 A하고 관련이 있어.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자릿수의 상로그 값을 알고 있어야지 돼. 로그 1 그러면 0이었지. 로그 2는 0.3010. 로그 3은 0.4771. 자, 이거 다 외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통 문제에서 주어진다. 2하고 3은 많이 주어져. 그 다음은 로그 4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2 로그 2가 되지. 그래서 계산하면 0.6020 이렇게 되고, 자, 로그 5는 1 빼기 로그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그래서 0.6990 이렇게 되고, 자, 로그 6은 어떻게 돼? 로그 2하고 로그 3하고 더하면 0.7781 이렇게 나오고, 자, 로그 7 보통 주어진다. 0.8451. 자, 로그 8 그러면 3 로그 2가 되지. 자, 그럼 몇이야? 0.9030 이렇게 되는 거야. 로그 9 그러면 얘는 2 로그 3 이렇게 되니까 0.9542. 그 중에서 이렇게 로그 2, 로그 3, 로그 7 3개의 값만 알면 나머지는 다 유추가 가능해. 그리고 이 모르는 이 3개의 값은 주어지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아도 관계는 없으나 나머지 수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로그 스몰 a가 0.1이다 이랬을 때 a의 최고짜리 숫자는, 자, 옆에 있는 값들에서 찾아봤을 때 0.1이 들어가는 부분은 요 사이야. 그러니까 a가 1. 얼마란 소리야. 그래서 최고짜리 숫자는 1이 되는 거다. 아직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 또 해보자. 로그 a가
0.5 그래봐. 그럼 0.5는 어디 들어가? 0.5, 0.5. 자, 여기 요 사이에 들어가지. 그렇다면 A가 의미하는 거는 뭐야? 3점 얼마 얼마다 이 소리이기 때문에 A의 최고 자리 숫자는 3 이렇게 되는 거야. 3점 얼마 얼마를 시작을 하고 앞에 있는 정수 부분에 의해서 10의 n승이 곱해지면 자릿수가 정해지는 거겠지? 자, 한 개만 더 해볼까? 로그 A가 0.8이다. 그러면 자, 이건 어디에 들어갈까? 0.8, 0.8 요 사이에 들어가네. 그지? 그래서 A는 6점 얼마 얼마가 되니까 최고짜리 숫자는 6 이렇게 되는 거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 자, 로그 x를 n 플러스 알파라고 했을 때 n은 정수이고 자, 알파는 소수 부분이므로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늘 따라가 줘야 해. 자, 이렇게 됐을 때 로그 x를 표현하는 방법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10의 n승보다 크거나 같고 10의 n 플러스 1보다 작다. 왼쪽에는 등호가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원래 주어진 소수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이기 때문이야. 로그 x를 2배를 하면 2 로그 x가 되고 2n 플러스 2알파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정수인 건 맞지만 이 부분이 0과 1 사이의 소수가 될까? 자, 잘 몰라. 그지? 소수인지 아닌지 지금 알 수가 없어. 정수가 나올 수도 있어. 이걸 구별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 알파의 범위로 나눠지겠지.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2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니까 이때는 소수가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 1보다 커져. 2알파가. 그치? 그러면 이거는 정수 부분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2알파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0과 1 사이의 소수 부분이 되는 거고. 그지?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자, 전체 값의 변화가 없으려면 플러스 1을 또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2n 플러스 2를 해주면 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바뀌었어. 이해 가지? 구배를 했을 때 원래 소수 부분이 2분의 1보다 컸다면 정수 부분은 2n 플러스 1, 소수 부분은 2알파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된다. 이번에는 2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곱해보자. 이렇게 되면 정수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을 소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없어. 아까는 물음표였는데 지금은 x야. 왜냐? 마이너스 알파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 알파를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 자, 뒷부분에다가는 플러스 1 전체 값의 변화가 없으려면 마이너스 1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파가 만약에 0이었다면 플러스를 해주는 게 의미가 없겠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알파가 0일 때와 알파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야. 알파가 0일 때는 그냥 소수 부분이 그냥 0이야.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별로 상관이 없어.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이다 이러면 끝이야. 그런데 알파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자 마이너스 로그 x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알파 이러면 정확하게 이 부분이 정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소수 부분이 되겠지. 자, 그래서 알파의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소수 부분이 되는 조건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자. 가우스 X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그리고 이 가우스 X가
지금 상록로그 값에서 왜 의미를 갖는지까지 한번 살펴보자. 가우스 X, 자, 이런 기호 많이 봤을 거야. 그지? 괄호도 아니고 이게 뭘까 그랬지? 자, 이거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의미한다. 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얘가 의미하는 거는 거나 같은이랑 똑같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가우스 2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2를 넘지 않는 2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는 2가 되겠지. 만약에 2.5 이렇게 되면 2.5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2가 되지. 가우스 3은 그러면 3을 넘지 않는 3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는 3이 되겠지.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 가우스 x가 만약에 2라면 이 원래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겠지. 3 포함 아니야. 3이 되면 가우스 3을 3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를 일반화 시켜보자. 그러면 가우스 x가 n이 된다는 거는 원래 이 x값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래서 로그 값에 가우스를 붙인다고 하는 거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상응 로그의 정수 부분을 말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로그 a를 n 플러스 알파라고 했을 때 이 n이 의미하는 건 가우스 로그 a이므로 알파는 로그 a에서 가우스 로그 a를 뺀 값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다음에 이런 식이 나와도 a의 사용 로그 값의 소수 부분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다. 로그 x를 fx 플러스 gx, 로그 y를 fy 플러스 gy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f 값은 정수를 의미하고 g 값은 소수 부분을 의미할 때,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은 함수 값을 물어봤을 때, 자, f의 10의 n승 x 그랬어. 이건 뭘 의미해? 로그 10의 n승 곱하기 x의 정수 부분을 물어본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얘는 n 플러스 로그 x로 바뀌고 이거는 n 플러스 fx 플러스 gx 이렇게 되니까, 자, 이거의 정수 부분은 이 부분을 의미하지.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fx 이렇게 된다. 그 다음 gx와 gy가 같다는 거는 로그 x와 로그 y의 소수 부분이 같다는 걸 의미하지. 이럴 때는 로그 x에서 로그 y를 뺀 값이 정수가 된다는 걸 의미해.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 x값과 y값이 숫자 배열이 같다는 소리야. 아까 1, 2, 3, 0이나 1, 2, 3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은 만약에 gx와 gy가 더했을 때 1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란 소리야. 이것은 로그 x하고 로그 y하고 더해주면 이게 정수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사용 로그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이 좀 많을 거야.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면서 이해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로그 3이 0.477을 이렇게 주어졌을 때 3의 10승은 몇 자리 자연수인지 구하시오. 247 이러면 세 자리 자연수인 걸 금방 알 수 있지. 2548 네 자리 자연수인 걸 바로 알 수 있어. 근데 3의 10승 이러면 10번을 다 곱할 수는 없어. 그지? 그래서 이게 몇 자리 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상응 로그를 이용하는 거야.
처음에 선생님이 사용로그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십진수를 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십진수로 1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릿수를 알고 싶은데 3의 십승은 숫자가 크니까 알 수가 없지만 사용로그에 값을 이용하면 알 수가 있다. 구하고자 하는 수는 3의 십승이고 이 3의 십승에 사용로그를 취하면 자 이거는 10 곱하기 로그 3.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4.77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배운 대로 한번 해보자. 정수 부분이 4일 때는 이 숫자가 5자리 정수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3의 10승이 10의 4, 7, 7, 1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거는 10의 4승보다 크고 10의 5승보다 작은 거야. 그렇지? 자, 10의 4승은 어떻게 돼? 만자릿수야. 10의 5승은 10만이 되지. 이 가운데 있는 이 값들은 그래서 5자리 수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3의 마이너스 6승은 소수자만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지 구하시오. 그랬어. 자, 3의 마이너스 6승의 로그 값을 한번 취해보자. 이거는 마이너스 6 곱하기 로그 3이므로 계산하면 어떻게 나올까? 마이너스 2.8626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862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은 상향로그의 소수 부분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자, 안 된다고 했어. 마이너스 부분이기 때문에 안 돼. 이거는 0하고 1 사이의 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요 소수 부분에 플러스 2를 해주고 정수 부분에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마이너스 3 플러스 0.1374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로그 3의 마이너스 6승에 상록구 값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자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일 때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고 했어. 마이너스 값일 때는 차이가 없고 정수 자리일 때는 자릿수가 하나가 커진다.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자. 문제를 풀어보자. 로그 1000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1000은 10의 3승이므로 상응 로그를 해보면 로그 10의 3승 그러면 3 답이 이렇게 되지. 로그 50분의 1 더하기 로그 20분의 1 그랬어. 자, 그러면 로그하고 진수끼리 곱할 수 있지. 그러면 로그 1000분의 1인데 자 100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므로 답은 마이너스 3이 된다. 로그 5.67이 0.7536을 이용하여 로그 56.7의 값을 구하라고 했대. 자, 56.7은 5.67 곱하기 10의 1승이므로 자, 로그 56.7은 1 플러스 0.7536 그래서 1.7536이 되는 거야. 로그 4.62가 0.6646을 이용해서 자 3.6646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0.6646의 자 정수 부분이 3이 됐지. 이거는 로그 4.62에 10의 3승이 곱해졌다는 것을 의미해. 따라서 x는 4620이 된다.
이번에는 상용로그 값이 마이너스 0.3354가 되는 x값을 구하라고 했어. 저렇게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가 돼 있을 때는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로그 x값이 마이너스 0.3354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뉜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0.6646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부분이 정수 부분, 이 부분이 소수 부분으로 나뉘게 된다. 자, 그런데 로그 4.62가 0.6646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더해졌다는 거는 자, 이 x는 4.62에 10의 마이너스 1승이 곱해진 걸 의미해. 따라서 x는 0.462가 답이 되는 거야.